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에 그 2019년 얼리 디시전과 레귤레이션 통계에 대해서 비디오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서 좀 스트레스 받았을게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모든 미국 사람, 별의별 사람의 전체 통계야. 막 바보 같은 애도 어플라이를 해서 떨어졌고 붙었고 한 통계 이 전체고, 사실 우리 유학생들, 한국 학생들은 본인의 특징에 맞게끔 서류를 잘 공략을 하면 생각보다 스탠드아웃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나는 아직까지도 믿습니다. 믿어도 된다라고 저는 자신하는 게 19년이나 했으니까는 지난 20년 동안에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어봤어. 그러니까는 그런데 요즘에도 아직 붙어볼 만하다. 대학교를 가는데 여러분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단기 목표는 좋은 대학교를 가서 훌륭하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자 이거니까는, 근데 아직까지 확률이 해볼 만한 전략들과 공략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시작할게요. Alright, 오케이. 첫 번째는 대학교 리스트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고등학교 선정, 이런 세컨더리 스쿨이든 대학교든 학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고 시작을 하자. 이 과정들을 한번 다 포인트 있게끔 제가 한번 나열을 해서 적어봤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분석 작업부터 시작을 하지. 자, 분석은 그럼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를 얘기를 해보면, 내신 GPA 분석, 수강 과목들에 대한 적합성, 목표 대학과 매치가 될 확률, 대학교 원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특별활동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의 성향, 학생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만족도를 끌어올리지. 거기서 매치를 시킬 최대의 그 확률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분석이 되겠어. 이제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거는 애카데믹 크리덴셜에 대한 모든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희망대학교 타겟하는 학교에 대한 분석과 우리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 그러면은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학교 그 타겟, 우리가 원하는 타겟 학교에 대한 그 적중률이라고 할까, 그것을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각종 시험 성적 분석과 보완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밀어붙이면 돼? 아니면 여름방학이 지나면서 시험 스케줄은 언제 가? 그럼 몇 점의 폭을 개런티해? 몇 점을 오를 거야? 이걸 예상을 하면서 그 다음 우리 후보자가 가야 될 방안. 그 다음 저의 몫은, 그게 만약에 1차 우리의 목표가 안 됐어. 그래서 페일을 했을 때는 컨텐지스 플랜이 뭐야? 그러고도 대학에 성공은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돼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 안 되면 이거는 학생 너의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it's not fair. You know, everybody makes mistakes. Something just is not gonna go well along the way, right? Then what do? You just lose the game? No, we still are going to win the game no matter what.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전문가지. 이게 맨날 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1차 목표 방안, 2차, 3차까지 정도 백업 플랜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하게 학생의 성격, 특징, 그 다음에 강점을 찾아내는 게 아마도 이게 추상적인 면이라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수학 공식까지 딱 정리를 내가 못하겠어. 특징들을 파악하고 강점을 뽑아내는 거야. 자, 원서를 쓸 때 우리 고등학교 원서는 대학교 원서는 똑같아. 저의 성공하는 비결은 약점을 덮지 않아. 약점을 자꾸만 주저리 이유를 대고 비굴하게 설명을 하고 이딴 방식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생각을 해봐. 이거 보시는 여러분이 지금 심사관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좀 찌질이를 좋아하겠니? 아니야. 그렇게 방법이 아니라 냅둬. 그들이 그 나의 약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누구나 있어. 그거를 보게 되면은 보겠지만 그거보다 강점이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재미있고 일으키고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뽑는 거야. 운동으로 얘기하니까 축구가 공격수가 수비를 잘할 필요 있니? 걔는 수비가 약점이야. 근데 공격에서 골을 너무 많이 넣어. 그럼 공격수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니? 자, 골키퍼야. 골키퍼를 뽑는데 골키퍼 골은 열나 잘 막아 얘가. 그런데 얘는 발재간이 별로 없어. 아니면은 스피드가 좀 없어. 달리기를 잘 못해. 야, 골키퍼가 달릴 일이 뭐가 그렇게 많니? 그런데 골은 다 막아. 그럼 골키퍼를 뽑으면 되는 거야. 자, 대학교 원서도 이런 면이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특징이 있는 포지션에 맞춰서 그 강점을 부각시켜서 글로 우리가 섭외가 돼야지, 자꾸만 내가 못한 거를 걱정하지 마라. 자, 에세이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요거를 설명을 해도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말을 해도 솔직히 말이 쉽지 실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맨날 하는 우리 같은 이 프로들은
쉽게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프로가 해도 엄청 수작업이고 계속 고뇌를 겪고 에디팅을 하고 리바이징을 하고 이런 작업인데 애매추어들이 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이 에세이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오늘 얘기를 해줄게요. 그게 뭐냐면 에세이는 it has to be to the point. 아주 포인트 있게끔 강렬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딱 직설적으로 전달 메시지 하는 게 스트롱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근데 읽고 나서 여운이 남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기억에 남아야 돼, 에세이가. You see the difference? 그게 읽고 나서 뭐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좋은 메시지 전달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얘 에세이 잘 썼네.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게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퀘이션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게. 본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이때까지 17살이야 18살이야까지 살아올 때에 가장 고생했던 얘기를 쓰면 그가 감동을 해서 날 뽑을 것 같지? No. They've seen everything. They've heard everything. 이 세상에서 고생을 했던 17, 18살짜리 아이들의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 이들은. So they're not going to be surprised. They're not going to be impresse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뭐 덜 했다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구나 스토리는 있어.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팩트를 주제로 얘기를 해도 그 읽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고생은 뭐 그냥 했겠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 Then you're going to fail. 그렇게 전달이 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할 때 내가 사실만을 근거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지는 상황과 사실의 팩트를 기반으로 잘 패키징화시키고 투 더 포인트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했을 때 이기는 차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부모님들은 이해가 가장 잘 되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법을 쓰면 법정에 소송을 가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 가보시면은 이런 식이잖아. 주변에 하도 법조계 인간들이 많으니까 주워 들은 얘기야. 근데 마치 쥐가 아는 것처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냐면 자, 판사님이 재판을 이제 결정을 해. 네가 죄다,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결정을 한다 치자. 그때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를 하듯이 그들이 쓰는 형식과 유형과 이해가 쉬운 그 틀이 있잖아. 법조계 사람들이 쓰는 그 틀들. 그런데 변호인 없이 내가 소송을 당했는데 내가 와서 내 자신을 변호를 할 때 진짜 사실이고요. 저는 그 짓을 안 했고요. 전 죄가 없고요. 막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기나 옆에 누구가 그냥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재판관은 뭐 무슨 소리 여기가 진짜 옆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이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변호인을 달고 왔을 땐 상황이 어때? 그들만의 그 전달 느낌 전달이 있단 말이야. 하고 싶었던 말을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원서의 심사관들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관점에서 읽을 때 에세이가 그들이 읽혀질 때 기억에 남게끔 그리고 특징적이고 특별성 있게 특이하게 후보자의 성품을 소개를 하면 돼. 이 심사관들이 하루에 100편, 200편 이들이 뭐 유펜 같은 경우에 심사관하고 얘기할 때 들은 거는 1000편 읽는데 하루에 후보자가 원체 많으니까 시간은 2달 만에 판결을 해야 되고 자 1000편의 에세이를 내가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읽는다 쳤을 때 몇 편의 에세이가 도대체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1000편 읽으면 500편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뭐야 이 심사관 천재야? 기억력이 천재야? 달인이야? 그렇게 안 돼. 1000편을 읽으면 한 10명, 한 20명의 후보자의 에세이가 팍 내리에 꽂히는 게 있어. 나머지 그러면 900 몇십 개가 넘는 에세이들은 they don't remember exactly. 기억에 남게끔 강하게 포인트가 돼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학생은 꼭 우리 대학에 데려오고 싶다. 이 사람 참 괜찮네. 자,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젊은이 참 괜찮네. 얘 잘 컸네. 이렇게 돼야 돼 에세이가. 근데 보통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쓰고 싶어? 내가 고생한 거를 얘기를 하거나 큰 경험을 한 걸 스케일이 좋은 걸 얘기를 해서 내가 잘났습니다로 에세이가 끝나고 싶어. So I'm so awesome, so pick me. 이거 아니야. They're not going to pick you if you write it that way. 말 또 연락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하는 게 좋냐고? 11학년부터 대학교 선정이 시작이 돼야 돼. 그 윤곽이 나고 치밀하게 지금부터 오늘 이 비디오가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 6개월 동안은 승부를 가른단 말이야 이게 내가 어느 대학을 더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경우도 생길 거고 미흡한 준비와 실행 때문에 내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후보자인데도 그게 못 미치는 아쉬운 결과야. 12년의 초중고의 결실이란 말이야 이게. So you have to start soon, plan things ahead, and execute the plan well. 계획도 짜고 밀어붙이고 실행을 하고 거기서 오차가 생기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수정을 하고 반응을 하고 다시 끌어올리고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6개월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그럼 여기서는 우리하고 같이 원서를 쓰게 되는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참고할 만한 사항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냐, 누가 담당을 하겠냐, 이런 면도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에세이들이 들어가잖아요. 원서에는. 그런 에세이들은 에세이 담당 지정 선생님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그 선생님과 우리 학생이 주로 교류가 많겠지. 줄이 계속 지지고 볶고 쓰고 뭐 이 에세이 먼저 쓸까 저 에세이 먼저 쓸까, 이 활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프라이어타이즈를 해서 진행을 하니까 그 학생과 선생님은 진짜로 계속 얘기해. 문자, 뭐 전화, 이메일, 뭐 페이스타임, 수업 뭐 다 계속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만나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 전용 전화기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전화기는 내 개인 전화기야. 요 전화기는 우리 고객님들 전용 전화기요. 그러니까 이걸로 주로 문자라든지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스코어 초이스라든지 디시전 액션, 아니면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이상한 옆집에서 이상한 소문 나온 것들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부모님과 교류가 많지, 주로 우리 학생들과 그 담당 선생님과 교류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역할이고, 그럼 학생들과 저는 그거 당연히 해야지 내가. 왜냐면 후보자를 모르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키니. 그래서 학생들도 저하고 주로, 그러니까 지금 별의별 것도 문자 다 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정규적으로 이제 부모님, 학생, 그 다음에 우리 담당 선생님, 저 이렇게 해서 이제 팀 회의라고 하나, 이 전체 프로젝트에 관련된 우리 everyone에 대한 회의도 주기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 또 부모님이 아이한테 또 이제 후보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또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또 같은 페이지에 이제 동시에 얘기하는 게 또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학생들도 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와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다르게 또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름방학에 한국에 오면 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예 미국에서 진행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지,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지금 아시아권에 있는 학생이 있어. 싱가포르에 있는데 한국을 아예 안 들어와. 여름방학에 테스트 다 끝났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건 계속 그냥 인터넷으로 페이스타임 하면서 문자하고 전화하면서. 근데 이게 원격으로 돼 있어도 우리는 we do this every year. Nothing wrong with that method.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팀들이 한 4팀 중에 한 팀은 원격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만나서 하는 경우는 그때 we speed things up. 그때 여름방학에 여기 와서 같이 수업을 듣고 원서를 쓰고 이런다 그러면 쫙 이제 자료를 이제 땡겨놓고 스케줄을, 그 다음에 각자의 이제 소속된 학교로 돌아가면은 8월, 9월부터는 we back to online system again. 자, 마지막으로 상위권 학생들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냐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이비리그 그 이상의 타겟을 하는 우리 상위권 후보자들이 올해도 있지, 매년 있고. 하지만 이 대학교만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학교가 20대 초반의 4년의 인생을, 그 환경을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고 시기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지난 초중고 12년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그 결과물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최종 단계에 와 있다, 지금 11학년 학생들은. 그러니까는 이때까지의 성과물들을 잘 정리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거잖아.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극대적인 효과를 본다는 것이지. 이런 후보자들은 비용 면에서도, 시간 절약의 면에서도, 또 결과 목표 달성에 대한 목적 달성적인 면에서도, 목표 달성에 대한 효과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우리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이 비디오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you sort of know what I'm capable of, right? So that explains itself. 자, 우리가 수업도 하고 성적 그 시험 준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는 한데, 다른 프로그램은 몰라도 이 원서 프로그램만은 정말로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온 과정에 대한 최종 단계 끝판왕 마무리 가장 중요한 과정 프로그램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11학년 막판에 열심히 해오는 우리 아이들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에다가 기름 갖다가 부어넣고 장작 갖다가 아래다가 재워 넣어주고 해서 이 불꽃을 이따만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고, 걱정이 있으면 걱정을 같이 없애버리고, 이때까지 잘해왔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6개월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화이팅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자료들, 또 영상들, 그런 말들, 통계들 찾아서 준비해 올 테니까는 이 비디오를 보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고생하시는 부모님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잘했어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학기 마무리 잘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잘하는 거는 두 번째고, 잘하면은 땡큐 좋지. 근데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단은 한다. 그게 1번.
그 결과물이 점수도 잘 받고 뭐가 원하는 게 잘 되고 해서 잘 되면은 고맙다. 전 다음에 올게요. 화이팅 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바이바이.